안녕하세요. 러닝 바이 러닝 17회 오늘은 이 퀘스트에서 건물의 차양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건물 자체에 설치되는 차양, 다양한 차양들이 있을 수 있죠. 또는 건물의 주변 사물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건물이나 건물 주변에 있는 나무, 뭐 광고판 등등 다양한 물체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림자의 효과를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그 내용에 관해서 전체를 다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해보면 이 퀘스트에서 쉐이드는 건물 자체의 쉐이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즈덤 모드에서 이미 설명을 했던 창의 상부나 측면에 설치되는 오버행 또는 핀을 모델링하는 을 통해서 차양 효과를 모델링할 수 있고, 또는 건물의 실내부나 외부에 설치되는 블라인드나 로 쉐이드 타입의 이러한 차양을 통해서 차양 효과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이제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이 퀘스트 상에서 보다 정밀하게 모델링이 가능한 모델링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일반적인 블라인드, 그러니까 형상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블라인드나 롤 쉐이드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이 아래에 있는 블라인드는 디테일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형상 정보, 블라인드의 형상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델을 이 퀘스트로 모델링을 하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인 차양 모델링보다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빌딩 쉐이드라고 해서 빌딩 쉐이드를 실제 부착을 해서 건물 모델의 주변에 설치를 해서 주변 건물이라든지 건물 주위에 있는 나무들의 효과를, 차양 효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오렌지색으로 마크한 이 두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버행과 핀은 단순히 차양의 돌출 길이나 폭을 모델링만 하면 되기 때문에 주로 블라인드나 롤 쉐이드의 모델링과 이 블라인드 롤 쉐이드의 모델링의 차별성, 그러니까 오버행과 핀과의 차별성이 뭐냐면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사용자들에 의해서 컨트롤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자동으로 센싱에 의해서, 예를 들면 온도나 일사량의 센싱에 의해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단순히 모델링하는 내용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내용까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러닝 바이 러닝 001부터 006번까지 기본 과정에 관한 내용은 다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 007번에서부터 009번까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미 해보셨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 퀘스트 모델로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열은 창은 이 퀘스트 위스드 모드인데, 위스드 모드에서 간단하게 건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하는데, 거의 설명할 내용도 없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지금 거의 모든 입력 데이터를 디폴트 데이터를 썼고요. 그 건물의 유형만 오피스 빌딩 2층짜리 오피스 빌딩을 사용한 것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수정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차양을 넣을 수 있는 건데, 그죠? 오버행과 핀.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순수하게 건물의 외부에 설치되는 이 부분이죠. 설치되는 그 모델링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디폴트 값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스템에서는 가서 보시면 냉방은 에어컨이죠. DX 코일을 쓰고, 난방은 퍼니스, 그러니까 가열원, 직접 공기를 가열하는 난방 장치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주로 냉방 효과만 볼 예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그대로 저장을 하고 세이브 에즈를 하면서 지금 현재 컨트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건물 모델로 세이브 에즈 한 게 external shade no control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청주의 2020년도 기상 데이터를 썼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형상은 이렇습니다. 디폴트를 데이터를 썼기 때문에 출입문이 각 향마다 1층에 다 있고요. 창 면적비는 거의 약 한 40% 정도 되는 걸로 들어가 있고, 자, 그 중에서 남향에 있는 외벽 1층에 남향 외벽에는 이렇게 창이 두 개가 있고 문이 하나 있는 것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을 한번 열어서 보시면,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기본적인 창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블라인드 드레이프 스위칭에서 열어보시면 지금 쉐이드 타입이 Movable Interior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값이 없거나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블라인드 드레이프는 Movable Interior로 설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작동을 하지 않고 차양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많은 메뉴들이 있죠. 쉐이드 타입 아래에. 그래서 미니멈 솔라 스케줄, 맥시멈 솔라 스케줄, 컨덕턴스 미니멈 T, 맥시멈 T 스케줄, 솔라 트랜스미턴스 스케줄, dirt depreciation 스케줄, 그 다음에 쉐이딩 스케줄, 맥스 솔라 컨트롤, 오픈 쉐이드 스케줄, 선 컨트롤 프로바빌리티, 이러한 그 메뉴들이 실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량의 컨트롤을 하기 위한 어떤 메뉴들이라는 걸 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모든 이 메뉴들을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어떠한 방식의 차량이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미니멈, 맥시멈 솔라 스케줄은 이 맥스 솔라 컨트롤과 쉐이딩 스케줄과 연계가 되어서 이 어떤 일사의 그 강도에 따라서 이 차량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컨트롤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컨덕턴스 미니멈 T, 맥시멈 T는 우리나라에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차량을 창의 외부에 설치하는 차량을 차량 겸 단열 셔터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나 또는 유럽에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방식의 차량이나 창 시스템인데, 이럴 경우에는 그 여러 그 손실과 획득의 그 양에 따라서 차양을 조절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컨덕턴스 값을 이용해서 스케줄을 지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솔라 트랜스미턴스 스케줄은 이 태양의 투과율이 달라지는 스케줄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차양의 특성 중에 이 태양의 투과율이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 스케줄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스케줄들은 주로 이렇게 이 왼쪽에 있는 스케줄의 어떤 과 함께 조합이 돼서 사용되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어떤 입력 값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설명을 드리고요. 참고로 그 아래에 있는 스위칭 메뉴는 이 우리가 스마트 글래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 스위칭을 쓸 수 있고요. 다음에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블라인드를 상세 모델링을 할 경우에 이 블라인드 데이터를 입력 항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 현재의 이 쉐이드, 엑스터널 쉐이드 노 컨트롤은 아무런 차양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장을 하고 시뮬레이션에서 이 레퍼런스 케이스를 만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런 그 아무런 차양이 없는 상태일 때 이 건물의 사용량을 나중에 차양을 설치를 하고 사용량이 어떻게 변화될지 볼 때 활용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external shade no control 파일을 save as에서 external shade control yes control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미 이제 만들어진 상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컨트롤 상태를 입력을 해야 될 건데, 입력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 이 창은 현재는 필요 없으니까 닫아도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쉐이드 타입을 입력을 할 건데, 미니멈, 맥시멈 솔라 스케줄, 그 다음에 쉐이딩 스케줄, 맥스 솔라 컨트롤 스케줄이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을 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실제 와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와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을 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자, 아이템 헬프가 뜨고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맥스 솔라 스케줄에 관한 입력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에 관한 내용도 어느 정도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맥스 솔라 컨트롤 키워드하고 같이 사용되는 메뉴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을 미리 약간 요약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 차양 제어 키워드 중에 맥스 솔라 스케줄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예. 이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쉐이드를 디플로이 하는데 언제냐면 레디에이션 밸류가 스케줄 밸류보다 커질 때 디플로이가 된다는 거죠.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스케줄을 우리가 지정하고, 조금 전에 보셨던 맥스 솔라 스케줄이죠. 스케줄을 지정하고 매 시간별 일사량이 이 스케줄 값보다 높으면, 그러니까 일사량이 과다하면 차양을 치겠다 이런 것이죠. 아주 단순한 제어 논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지정할 때 이 맥스 솔라 스케줄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계되어 있는 변수값까지, 키워드까지 같이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맥스 솔라 컨트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일사값인데 어떤 일사값을 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양 일사에 관한 강의를 아마 저한테 2학년 때 들으셨을 건데, 일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인시던스 다이렉트라고 하는 것은 직달되어 있는 일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창 또는 외부의 차양에 입사되는 직달 일사량을 기준으로 차양을 컨트롤할 것인지, 아니면 전일사량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트랜스미티드 다이렉트이기 때문에 이 차양이 창을 통과한
일사량을 기준으로 제어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시던트 다이렉트를 설정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쉐이딩 스케줄은 이 쉐이드 컨트롤을 실제 수행을 할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를 연간으로 지정하는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을 기본적으로 이 쉐이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입력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입력을 하지 않으면 디폴트 값은 1이다 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멀티플라이어 스케줄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값이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약간 시뮬레이션 결과가 달라지는 걸로 제가 실제 확인이 되어서 이 그 내용에 관해서는 이 매뉴얼이 충분히 디테일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하고 있는 그 값을 찾든지 아니면 그 매뉴얼을 찾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으로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결과를 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자 여기에서 다시 이 퀘스트 돌아가서 우리는 맥스 솔라 스케줄을 설정하고요, 쉐이딩 스케줄, 그 다음에 맥스 솔라 컨트롤 스케줄을 지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닫고요. 스케줄을 일단 만들려면 자 스케줄로 가야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미 여기에 맥스 쉐이드 컨트롤 데이 스케줄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 만들어 보고 싶으시면 저와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create another day schedule을 해서 max shade control day schedule인데 값을 약간 조금 높게 주는 120 BTU를 주는 것으로 한번 해보고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제가 이 값을 카피를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엔 제가 이제 20 BTU per hour square feet를 값을 썼는데, 이제 이 값보다 높아지면, 일사량이 높아지면 차량을 닫는 것으로 내리는 것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값이 좀 크다 또는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건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과열이 된 상태가 얼마 과열 눈부심이나 과열 상태를 얼마로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는데, 자 5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를 수정하면 이 녹색 글씨는 디폴트 값을 따르는 값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바뀝니다. 여기에서는 120이라고 우리가 지정하기로 했으니까 120으로 두고요. 자, 아까 우리가 제가 이미 만들어 놓았던 맥스 솔라 스케줄에서는 얘는 50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스케줄 타입은 레디에이션으로 해야 된다는 걸 참조로 또 하시고요. 자, 스케줄은 만들었고요. 이 데이 스케줄을 만들었으면 이 스케줄 만드는 방식을 아마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으셔야 되는데, 위크 스케줄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맥스 쉐이드 위크 스케줄을 만들어서 매일 이 쉐이드 컨트롤 스케줄을 사용하겠다고 만들어져 있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애뉴얼 스케줄도 맥스 쉐이드 컨트롤 애뉴얼 스케줄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스케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쉐이드 컨트롤을 어떤 특정 기간에만 하고 싶으면 인스트 위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간을 두게 되면 인스트 위크를 해서 기간을 두게 되면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는 맥스 스케줄, 그 다음에 4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민 스케줄, 그 다음에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맥스 스케줄 이렇게 따르는 걸로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좀 가능한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맥스 쉐이드 컨트롤 스케줄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이 쉐이드 스케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쉐이드 컨트롤 스케줄도 필요하기 때문에 쉐이드 스케줄을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멀티플라이어를 스케줄 타입은 멀티플라이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고 모두 다 1을 쓰거나 2를 쓰거나 멀티플라이이기 때문에 어떤 값이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디폴트를 0.5로 입력을 하고요. 여기 이 값도 디폴트로 수정하면 자, 모든 시간에 이 쉐이드 컨트롤은 스케줄은 0.5 값을 가지게 된다고 입력을 하고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위크 스케줄, 자, 쉐이드 위크 스케줄, 또 애니얼 스케줄 이렇게 다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이제 그 스케줄 지정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워리 레포트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앤 사이트를 가서 레포트 블락을 설정하면 제가 이미 이렇게 쉐이드 블락을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이 쉐이드 블락은 뉴 블락을 클릭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이렇게 해서 쉐이드 블락 2번이라고 두시면 뭐에 관한 레포트를 보고 싶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건물에 우리가 모델링한 건물의 모든 컴포넌트들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자, 창에 관한 건데 아까 1번이었고 이건 2번에 관한 창을 설정하고 이 창 자체가 좀 작아서 전체 글씨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 선택을 한글로 두고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 메뉴에서 우리가 원하는 레포트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게 이 쉐이드 블락인데 이 쉐이드 블락은 창을 대상으로 그 중에서도 남측에 있는 1번 창을 대상으로 결과를 보고 싶다 설정을 한 거고요. 이때 다이렉트 솔라 레디에이션이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유리를 통과한 다이렉트 성분을 보고 싶은데 그 값은 없고 다이렉트 플러스 디퓨즈 성분 합산한 값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레포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포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Fraction of Blind Coverage니까 블라인드가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어떻게 창의 몇 퍼센트를 가렸는지를 혹시 레포트로 나오면 볼 수 있을까 해서 한번 넣어 봤고요. 그 다음에 쉐이딩 디바이스 스테이터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이 현재 시간 상태에 쉐이딩 디바이스가 없는지 오픈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일부 클로스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메뉴라고 레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아워리 레포트를 가보면 지금 현재는 이 쉐이드 블락 1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쉐이드 블락 2까지 선택을 하면 이제 2번 창에 관한 결과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1번 창만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포트 블락까지 선택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실제 우리가 그 컨트롤을 하고자 하는 로직을 건물 창호에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빌딩 쉘로 가서 남쪽 존에 있는 1번 창, 여기에 보이시죠? 1번 창을 더블 클릭하고 블라인드 드레이퍼를 선택을 하고 우리는 외부에 있는 것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맥스 솔라 스케줄을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맥스 쉐이드 컨트롤 애니얼 스케줄을 선택을 하고 쉐이딩 스케줄 만들어 놓은 선택을 하면 맥스 솔라 컨트롤을 뭘로 할 건지를 지정하라는 창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죠.
여기에서 우리는 외부의 직달일사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겠다, 컨트롤을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창을 제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 알고리즘을 입력하는 걸 마쳤고요. 그럼 저장을 하시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뷰 서머리 리절트를 하면 이 값을 가지고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결과와 확인이 가능할 건데, 아마 이 전체 건물 중에 남쪽 존 아주 작은 존만 가지고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 결과를 보시면 노 컨트롤에서 187, 167 이렇게 되어 있고, 전력과 가스 사용량이요. 그 다음에 지금 쉐이딩을 했을 때 냉방 부분에서는 크게 바뀐 것이 없고, 난방 부분에서는 오히려 증가했죠. 차양이 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차양을 좀 단순히 설치하고 제어한다고 해서 우리가 에너지 전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단순하게 믿으시면 안 되고, 이 차양을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제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겨울철에 일사를 많이 받아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차양을 설치하지 않는 것, 차양을 내리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다양한 방식의 그 시뮬레이션 입력값 조정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현재는 이 결과를 가지고 상세 레포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툴에서 뷰 시뮬레이션 리절트를 선택하고 열려 있는 창을 오픈을 하면 창이 열리는데요. 드롭다운 메뉴에서 아울리 레포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아울리 레포트를 선택하고 글씨를 조금 키워보면, 자, 1월 1일, 자, 1월 3일 날 1시부터 24시까지 레포트가 있는데, 첫 번째 레포트는 블라인드 커버리지인데 아마 이 부분은 지금 입력한 결과의 레포트하고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값이 나오지 않았고요. 두 번째 칼럼은 솔라 트랜스미턴 스루 글래스이기 때문에 이 유리를 통과한 일사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메뉴상에서는 직달하고 확산 일사량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칼럼은 입사되는, 그러니까 차양에 입사되는 일사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하기로는 50 BTU per hour square feet가 넘으면 차양이 내려오는 것으로 지정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오전 10시에 94 BTU가 일사 성분이 입사됐기 때문에 차양이 쳐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투과된 일사량은 42.7 BTU로 낮아졌다 하는 것을 이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날들도 한 번 더 계속 보시면, 자, 이러한 방식으로 일사가 낮을 때는 차양이 쳐지지 않고, 높을 때는 차양이, 일사값이 높을 때는 차양이 작동이 되는 이 결과를,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차양에 관한 이야기, 기본적인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 관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시간 관계상 단순히 차양을 하나의 어떤 값으로만 지정하고 기간도 전체 기간을 해서 했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차양의 그 제어가 계절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돼야지 냉방과 난방이 모두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차양을 제어하는 기준값을, 일사값을 어떻게 할지, 또는 그 기간을 어떻게 조절할지, 이런 부분들을 모델에 반영해서
에너지를 크게 절약할 수 있는 차량으로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